오늘 4월 2일 부산교육감 재선거가 실시됩니다. 보통 교육감 선거가 상대적으로 다른 선거보다 관심도가 조금 떨어질 뿐더러 특히 재선거의 경우에는 투표율이 더 낮습니다. 일찌감치 인지도를 끌어올리고자 출사표를 던진 예비후보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전영근 예비후보, 전영근 전 부산시 교육청 국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활동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선거를 처음 치르다 보니까 조금 바쁘게 다니고 있습니다. 네. 우선 이제 후보 소개부터 거의 저희 첫 인사잖아요. 자, 카메라 보시고 후보 소개 멋지게 해주시죠.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 교육감 예비후보 전영근입니다. 저는 부산사범대학 수학교육과를 졸업하고 학교에서 수학을 아이들 가르치다가 또 뜻이 있어서 부산교육청 장학사로 들어가서 부산교육의 전반적인 또 교육정책을 추진한 경험도 있고 최장수 교육국장이란 타이틀을 가지면서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이제 헌신하고 또 봉사하는 정신으로 교육감이 되면은 부산교육을 한 번 더 도약시켜야 되겠다는 각오로 이번 선거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도전하게 된 배경 설명까지 해주셨는데 부산교육의 도약을 위한 도전이다. 자, 최장수 교육국장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하나의 큰 이력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일각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질문 받으셨죠? 그렇죠. 마치 교육국장이 시 같은 경우 보면은 국장 자리가 많거든요. 근데 교육청에서는 이 교육을 총괄하는 국장 자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600여 개 되는 학교와 또 한 많은 직속기관 이런 걸 총괄해서 관장하는 자리고 또 구군 지자체 단체장하고도 같이 협력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추진한 그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교육국장 자리가 얼마나 큰 자리인지를 아마 학부모님들이나 시민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저로서는 많은 경험을 했고 또 많은 단체장들과 또 협력한 그런 경험들이 앞으로 교육감직을 수행하는데 저한테는 아마 어느 누구보다도 큰 경험이고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자신 있게 나온 겁니다. 이 교육국장 자리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 질문 하나로 조금 논란이 해소가 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좌파 이념 교육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90년대 아마 2000년대 아마 특정 어떤 교원 단체가 들어서서 아이들한테 이제 일각에서 우리 많은 학부모나 시민들이 우려했던 좌파 또는 특정 편향된 이념교육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이들이 어떤 올바른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훼손되고 이로 인해서 한참 예민한 시기에 어떤 편향되거나 특정 이념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그 자라나는 아이들이 나중에 후에 성인이 되었어도 어떤 가치관의 혼란이라든지 대한민국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결론 내겠습니다. 후보의 교육 철학은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아이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중하고 어떻게 다듬느냐에 따라서 애들이 성장하는 방향대로 그렇게 애들 자체가 잠재력이 풍부하다. 그래서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애들이 얼마나 성장하고 또 우리 사회에서 큰 역할을 하느냐 이런 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이 가진 재능을 그게 맞게 맞춤형으로 잘 키우면은 그야말로 사회에서 인정받는 그리고 또 아이들도 자신감 있게 미래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인재로 얼마든지 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교육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가진 재능을 끌어내주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후보의 자세한 공약 하나 정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요전에 이제 출마 기자회견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엇보다도 진로 학생 개개인의 맞춤형 진로 교육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부산에는 아직 부산 진로 진학관이라는 어찌 보면 진로나 진학을 좀 지원할 수 있는 종합관이 없는데 그런 종합관을 진로 진학관을 한번 설립해보고 싶은 공약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고 그걸 통해서 특히 고교생들이 대학을 진학할 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진로에 맞는 어떤 대학을 진학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등학교 시절에 다양한 인턴십 같은 그런 진로 체험을 좀 충분히 해서 아이들이 자기가 가고 싶은 또 자기 재능과 관련된 그런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이렇게 지원해주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출마 선언문에서도 강조를 하셨고 이제 꾸준하게 오늘도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데 부산 교육의 새로운 미래에 대해서 이제 많이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후보가 그리는 가장 큰 부산 교육의 새로운 미래에 대한 큰 목표는 뭘까요?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우리 아이들이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지 않고 뭔가 좀 도전할 수 있고 또 자신감을 갖는 그런 교육을 하고 싶다. 이 저출생 시대 때 왜 학부모가 아이 키우기 힘들어하고 하는 것도 결국은 한 아이가 성장해서 미래에 대한 어떤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많이 들고 또 미래에 대해서 얘가 제대로 사회적인 어떤 위치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아이가 가진 재능대로 또 그거를 잘 성장시켜서 사회에서 인정받는 하나의 시민으로 성장시켜주는 교육, 이게 필요하고, 제가 그러기 위해서 또 한 가지 부산 자체가 하나의 그 교육의 장이 되는 그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들은 다양한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산시 안에도 보면은 뭐 다양한 기관이나 또 산업이나 또는 관공서나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체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관들이 모두 학습의 장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 꿈꾸는 진로에 맞는 장소에 가서 언제 어디서나 진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거기서 배움을 통해서 자기 꿈을 좀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부산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부산에 있는 모든 장소가 학습의 장이 되는 그런 것들을 한번 펼쳐보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 교육 정책 전문가를 자처하시잖아요. 진로를 위해서 체험 활동을 이제 확대해야 돼야 되는 부분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까지 봤을 때 뭐 전 교육감이 쭉 해오시던 일들이 있잖아요. 이 중에서 이거는 조금 손을 봐서라도 제가 이제 조금 부산 교육을 위해서 바꾸고 싶다고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앞서 전임 교육감님이 뭐 여러 가지 정책을 하셨는데 저는 전반적으로 방향은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갖고 넓음 학교라든지 직업계교 학교 개편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학력 신장을 위해서 우리 그 AI 기반의 이제 바스라고 하는데 학력 진단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뭐 인터넷 강의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저하고 생각이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학생들의 학력 문제뿐만 아니고 또 학부모의 어떤 그 아이 돌봄에 대한 부담감도 줄여주는 이런 정책들은 앞으로 계속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다만 속도가 좀 빠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무슨 정책이든지 속도가 너무 빠르면은 네. 항상 그 학교 현장과 소통 또 학부모와 소통을 통해서 어떤 정책을 계속 피드백하고 필요하면은 수정 보완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 없이 약간씩 빠른 느낌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제가 꼭 그 중에서 꼭 한 가지를 고른다면은 직업계고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 네. 뭐 부산형 마이스터고 뭐 이런 네, 것들을 네. 굉장히 저는 좋게 받고 있는데, 우리가 직업계고를 이제 개편할 때도 사실은 그 학교의 환경 또 그 우리 부산 시내의 그 학과와 관련된 산업 전체의 어떤 기반 문제, 또 얘들이 그 안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으려면은 그게 맞는 선생님들이 좀 수급이 돼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체계적으로 잘 갖춘 상태에서 얘들이 교육을 받고 졸업하고 또 취업이 되는 이런 이제 그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약간 빠르지 않았나,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맡으면은 조금 더 이제 그와 관련된 부산 시내의 어떤 산업이나 이런 것도 잘 살펴보고 아이들이 어떤 훌륭한 선생님들 또 교육 환경 이런 걸 조금씩 더 갖추어서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네. 그런 직업계고 개편을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재 부산 교육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후보님과 지금 방향이 이제 맞습니다. 같으나 속도 면에서는 조금 아쉽다. 네. 조금 더 차근히 내실을 그렇죠. 가지겠다. 그래 결과가 또 네. 좋아질 수가 있거든. 네, 알겠습니다. 학교 일선에서는 교권 회복에 대해서 네. 좀 시급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교권 회복에 대한 방안이 있다면요? 저는 이게 이제 우리가 요전에 한국교총 회장하고도 같이 이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일단 관련 법령이 개정이 돼 있어요. 네. 특히 이제 아동학대 문제가 제가 이제 건강생활 과정 할 때도 우리 장학사님들 의논할 때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지도 불응한다 또는 뭐 수업 시간에 잔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매뉴얼을 만들자 이래 하니까 그 매뉴얼이 전부 정사 아동학대에 해당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 선생님들이 어째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어디까지나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게 우선이다. 예. 숨통이 트여야 된다는 거죠. 네.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을. 그게 먼저 좀 선행돼야 되고, 그 다음에 학생들과 선생님 간에 충분히 이제 소통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네. 제가 이제 교권이 중요하냐, 학생 인권이 중요하냐는 문제는 사실 논란이 없고, 각자의 인권과 학생 인권과 교권은 서로 상호 보완적이고 존중해 주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선생님들이 일방적으로 이제 교권 침해를 당하는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법령이 먼저 개정이 돼야 되고 네.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는 이 교권 침해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어떤 지도라든지 또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그 보완되는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학생이나 교사가 서로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상호 보완적인 학교 문화가 조성하는 게 더 시급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대부분 그렇게 교권 침해를 하고 막 여러 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지도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은 우리가 조금 더 다른 어떤 예방책이나 또는 교육을 통해서 또는 인성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교육을 시키는 게 먼저 시급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교권과 학생 인권의 상호 보완 그리고 그 상호 존중 관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사실 중간중간 이제 문제가 될 때를 보면은 중간에 학부모의 개입이 있어요. 이 그렇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학생과 교사와의 관계는 어떻게 적절하게 서로 이제 소통해서 해결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여기 이제 학부모님들이 개입하는 바람에 이 정폭되고 또 네. 굉장히 이제 예민한 부분까지 이제 법적인 문제까지 가니까 또 선생님들이 힘들고 이런데 사실은 교육 공동체가 학생, 학부모, 네. 교직원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교육 공동체가 이게 상호 이제 존중하고 또 대화와 또 소통을 통해서 그런 어떤 학교 문화를 새롭게 좀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화도 필요한데 학부모가 사실 학교에 오는 것을 우리 막을 수는 학교에서 없죠. 별로 또 안 좋아하거든요. 아직까지는 유럽이나 뭐 저런 뭐 미주 같은 경우 보면은 학부모님들이 사실 학교에 와서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해요. 네. 그게 이제 왜 필요하냐면 그런 활동을 통해서 학부모님들이 선생님들의 어떤 교직 생활이나 또는 학생 지도에 대해서 이해를 또 하고 선생님들도 또 학부모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뭔가 교육청에서 많은 이제 학부모 지원 또 사업도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좀 단절되고 폐쇄적인 문화가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감이 되면은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강구해서 학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또 재능도 많거든요. 네. 재능 기부도 하고 또 학부모들 간에 아이들 문제에 대해서 서로 뭐 독서 모임도 하고 뭐 또 봉사도 하시고 또 선생님들은 그 활동들을 좀 수용하고 인정할 줄 알고 네. 그렇게 해서 서로 소통하면은 이렇게 아이와 선생님 간의 어떤 문제도 법적으로 갈 게 아니라 서로 대화, 타협 또 소통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학부모와 교직원 또 학생은 우리 부산교육을 이끌어가는 3대 축으로 본다면은 학교의 어떤 학교를 이끌어가는 또 축이거든요. 어느 한 역할도 소홀히 했으면 안 되는 같이 가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상호 존중이 가장 중요한데.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어느 순간 아쉽죠. 가불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바뀌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이런 문화가 선순환이 되면서 대부분 조화롭게. 학부모님들은 학교 협조적이고 이런데 또 뭐 너무 자녀를 사랑하다 보니까 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다소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고교 학점제 정착과 대학 입시 제도를 손을 볼 것이다라고 하셨잖아요.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어저께 그 경기도 교육감 임태희 교육감이 제가 어제 언론에 보니까 이 대학 입시 손질을 한 작년 7월부터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그 내용하고는 저는 거의 이제 대동소이하게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 어느 교육감이든지 간에 지금 현재 안고 있는 이 대학 입시 제도가 아이들의 통합적인 사고력이나 창의력을 죽이고 있다. 이 교육 자체는. 네. 그래서 거기도 결국은 수능을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객관식으로 이렇게 줄 세우기가 아니라 뭔가 조금 사고력이나 창의력을 기르를 수 있는 선원술형으로도 일단 좀 바뀌어야 되고 또 거기서 얘기한 것도 결국은 절대평가로 바꿔야 된다. 과목별. 지금 영어는 이제 절대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하고 고교 학점제 이런 교육 과정이 내실화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은 결국 뭐냐면 대학에서 아이들을 선발할 때 종합적으로 아이들의 어떤 그 잠재력이나 또 재능, 그다음 학교에 얼마나 충실하게 또 생활했느냐, 또 자기 진로와 맞는 과목을 제대로 이수했느냐, 뭐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이제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데 항상 수능이 큰 걸림돌이 되니까 아마 경기도 교육감도 저와 똑같은 생각으로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절대평가하고 그다음에 선원순용으로 바꿔서 하게 되면은
이제 대학 입시를 통해서 그야말로 줄 세우기식이 아니고 이제는 아이들이 다양한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이제 교육으로 갈 수 있다. 이게 거기서 얘기하는 건 이제 디지털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인재가 정답 맞추기로 줄 세우기를 해가지고 할 게 아니고 충분히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이 그러한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IB 교육과정을 제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문제도 우리 하윤수 교육감도 그 IB 교육과정을 생각보다 많이 도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정착되면은 이게 또 대학 입시하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미래 아이들을 위해서는 이런 그 통합적인 사고,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네. 대학 입시도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후보님께서 만약에 그것을 시도를 하신다면 예. 정착하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 거라고 보세요? 저게 뭐 아무래도 지금 만약에 그 하게 되면 항상 중1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저게 한 2030년쯤 돼야 될 것 같고 생각보다 빠른데요. 그래요. 네. 제가 교육감이 되면은 저도 TF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우리 전문가들이 선생님들 중에 많으니까 이 대학 입시 제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이 필요한 것들을 도출해서 교육감 협의회라든지 교육부라든지 국가교육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뭐 거기서도 또 현장에 좋은 제안은 받아들이고 충분히 연구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급하게 또 받아들일 거는 받아들여서 대한민국 교육이 좀 바뀌었으면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대학 입시나 이 교육과정 자체가 지금 바꾸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고교 어떤 교육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미래 사회를 대비한 그런 교육과정으로 적극적으로 바뀌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후보의 교육과 정책도 중요하지만 가장 현재 이슈는 중도 보수 단일화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참여를 하신다고는 입장을 밝히셨는데 지금 입장은 어떠신가요? 중도 보수 후보들이 어떤 가지고 있는 그 보수 교육의 가치를 아마 같이 공감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고 특히 이제 자유민주주의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단일화를 이루고 네. 단일화를 통해서 제대로 된 교육감이 부산교육을 한번 이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어떤 형태든 저는 단일화에 참여를 합니다. 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하나의 소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자신보다도 더 큰 가치를 두고 제가 이번에 도전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단일화에 참여할 뿐 아니라 단일화가 되도록 제가 또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10여 개 언론사와 함께 전영근 예비 후보와 공동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질문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오신 다른 기자님들의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직경제 정치 기자입니다. 네. 어제 보수 중도 통합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네. 그 자리에서 정영근 후보님이 많은 이슈가 됐습니다. 어떤 분은 진보다, 네. 어떤 분은 중도다, 네. 보수다 이런 논란이 있는데 네. 이 지금 이념에서 오늘 많은 그 국민들한테 특히 그 부산 시민은 혼란이 오고 있는데 그 교육이 과연 이게 올바른 방향인지 거기에 대한 한번 개념 설명 좀 해주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뭐 교사 출신이 교육이 사실은 정치화되는 걸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선거공학적으로 보면은 이게 또 불가피한 것 같아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그렇게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교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제가 판단할 때 제가 워낙 보수의 가치, 뭐 정치적이든 교육적이든 이런 가치를 또 우선시하고 있고 제가 성장 과정에 제가 뭐 여러 언론사의 이력을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가치를 존중하는 또 집안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그건 사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고 제 자신이 남들이 보수다, 진보다, 뭐 중도다 그렇게 할 거는 아닌 것 같고 제 자신을 너무나 잘 압니다. 저하고 같이 교직 생활을 하신 분, 또 교육청에서 같이 생활하신 분, 그러면 이 전정근이라는 인물이 어떤 가치를 갖고 있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판단은 우리 유권자들이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를 그냥 어떻게 보면 공격하기 위해서 자꾸 어느 뭐 성향을 가졌니 안 가졌니 그게 저는 중요한 것보다 제 자신이 제가 보수라고 이미 출마할 때부터 널리 그냥 천명을 했고 그동안 제가 가지고 온 이력들이 누가 보더라도 어느 한쪽에 치우친 진보는 절대 아니라는 걸 제가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또 교총 회원이 뭐 한 38년 동안 교총 회원을 했고 또 어떤 특정 노조에 가입한 적도 없고 또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 지도할 때 특히 뭐 특정 이념 교육을 한 적도 없고 제가 또 수학하기 때문에 그럴 기회도 없었기 때문에 아마 동료들이 너무나 잘 알아요. 전영근은 어떤 인물이고 왜 합리적이고 왜 창의적이고 왜 남들을 배려할 줄 알고 소통 잘하는 인물이라는 것들은 아마 주위에 있는 동료들이 잘 알기 때문에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얘기할 게 아니고 저하고 같이 생활했던 또 같이 근무했던 여러분들한테 아마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충분히 검증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저 부산에 소위 반갑습니다. 예.
이번 보궐선거에서 보수와 진보 후보 대결 구도가 예상되는 만큼 이번 시국 사태에서 치러지는 부산 유권자들의 선택에서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사실은 우리 전임 교육감이 끝까지 못 갔기 때문에 아직도 남아있는 것은 그 앞에 8년의 어떤 그 교육,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새로운 시도. 이제 미래의 교육은 이제 어떤 그런 이념적인 거 뭐 보다도 우리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떤 인재를 길러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건가, 이런 차원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나치게 보수, 진보의 어떤 그런 그 구도에서 뭐 그렇다고 보수가 절대 불리하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뭐 최근에 여러 가지 정치 구도라든지 이런 걸 보면 우리 시민들이 생각보다 똑똑하고 학부모님들도 현명하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순한 보수 진보의 갈래보다도 어느 후보가 진짜 부산 교육을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있느냐고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또 시민들은 현명하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인물을 보고 분명히 또 새롭게 또 판단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후보님의 마지막 각오를 네.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보시고 각오 한마디 해주시죠. 이번에 이제 교육감 선거에 제가 도전하게 됐는데 어렵고 험난한 것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동안에 한 39년의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교육청에서 교육정책을 직접 추진한 그런 경험들이 있고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잘되고 이런 것들을 디테일한 부분부터 큰 정책까지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아마 교육감 후보로서 이런 이력을 앞으로 저는 가질 수도 없다고 보고 있는 완벽하게 갖춘 후보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시면은 제가 부산교육의 리더로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미래에 자신감 있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제가 펼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멀고 힘들지만은 자신감 있게 도전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영근 예비후보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